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적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정적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즉,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랬을 때 어떤 폐구간 AB로 둘러싸여 있고요. AB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곡선의 넓이를 우리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했었죠. 이 부분의 넓이를. 자, 얘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나요? 곡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바로 넓이는 구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밑변, 입 구간 B와 B-A를 n등분하는 겁니다. n등분. 즉 n으로 나누어서 결국 얘가 아주 잔 직사각형으로 쪼개는 거죠. 얘네를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쪼개면 여러 개의 직사각형을 쪼개면 결국 얘는 이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얘를 구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저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첫 번째 거의 넓이를 구해보면 밑변은 B-A를 n으로 나눈 거니까 밑변 하나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고요.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높이란 결국 뒤에 있는 두 번째 a에서 n분의 B-A만큼 떨어진 점의 y 값을 구하는 거죠. 즉 fx 값을 구하는 거죠. 즉 a 플러스 n분의 B-A의 한 칸을 더해준 거. 그쵸? 그래서 이게 높이가 되겠죠. 즉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인데요. 이런 거를 n개 더해 나가는 거죠. 자, 이럴 때 여기서 k번째 거를 하나 구해본다면 k번째 거의 넓이를 또 구해보면 밑변은 똑같이 n분의 B-A고요. 높이는 a에다가 n분의 B-A라는 것을 k개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개를 더해 나가야 우리는 n개의 넓이의 합이 이 곡선과 얘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결국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이 직사각형 넓이 하나하나를 더하는 거죠. 즉 n분의 B-A 밑변 높이는 a 플러스 n분의 B-A의 k 이렇게 구해주면 얘가 넓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대로 해버리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오차가 많이 생기죠. 얘는 실질적으로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남거나 모자라는 사각형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이 한 선에 안 맞춰져서. 그럼 이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면 그렇죠. 이 사각형을 굉장히 잘게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게. 즉 다시 말해서 n이 굉장히 작아져서 밑변이 거의 없다시피 되는, 즉 n을 무한대까지 무한히 등분을 하면 굉장히 직사각형이 좁아져서 꼭 있는 듯 없는 선이 되는, 그쵸? 높이만 남는 선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린 얘를 결국 오차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A 곱하기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라는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직사각형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서 밑변이 거의 없어져서 제로에 가까워지므로 결국 높이만 더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가 구하는 뭐랑 같다는 거죠? A에서 B까지 결국 함수값만 더한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인테그럴이 썸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A에서 B까지 이 구간 A에서 B까지 fx, 즉 밑변이 n을 무한등분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높이만 남아있게 되는 이 높이들의 합만 더하면 결국 얘는 얘의 넓이와 같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넓이로 표현했었죠. 우린 얘를 정적분이라고 했던 거죠. 정적분이라고 부른다 라고 정의를 한 거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정적분을 조금 더 연습하고 정적분의 계산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적분의 계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전 시간 말고 그 전 시간에 배운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정적분이나 부정적분이 같은 인테그랄을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지금 부정적분, 정적분을 따로 배웠는데 얘네의 관계는 도대체 뭔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왼쪽의 그림을 보면 얘는 ft가 9.8t라는 함수 ft와 지금 t는 x라는 어떤 y축의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 결국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sx는 어떻게 되는 거죠? sx는 결국 밑변 x 곱하기 높이 9.8 x가 되겠죠. 거기에 삼각형이니까 넓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4.9 x의 제곱이라는 넓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sx를 넓이를 미분해 볼게요. 자, 넓이를 미분해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s'x가 얼마가 되는 거죠? 그쵸? 9.8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뭡니까? fx,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함수 fx에다가 ft에다가 x를 넣은 값인 거잖아요. 원래 함수와 지금 같아지고 있는 거예요. t 대신 x를 대입한 것 뿐이죠. 그쵸?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s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넓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정적분의 기호로 보면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결국 0에서 x까지죠. x 여기까지 구간이 0에서 x까지 무엇을? ft를, 그쵸? 9.8t를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다고 배웠었죠. 얘가 t에 대한 변수니까. 자, 결국 얘를 다시 미분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분.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얘가 결국 뭐가 됐다? fx가 됐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결국 어떤 sx는 지금 요거죠.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dt인데 얘를 다시 미분했더니 fx가 나왔다는 것이 결론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부정적분의 개념과 같죠. 어떤 미분함수 fx를 적분하면 그것의 원시함수인 fx 플러스 c가 되는데요. 얘를 다시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우리는 얘가 c는 0이 돼버리고요. 그쵸? c는 0이 돼버리니까 결국 얘는 f'x가 되는데 결국 얘가 원래 도함수 fx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면 원래 자기함수가 된다. 요 원리가 지금 얘랑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넓이를 가지고 나타낸 정적분의 함수는 부정적분의 관계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부정적분의 방법으로 정적분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원리는 넓이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의 방법은 부정적분의 방법을 따른다는 거. 이게 바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인테그럴이라는 기호를 써도 되는 거죠. 무방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정적분은 여러분 어떤 함수, 도함수, 미분함수, 도함수 fx를 적분을 했을 때 인테그럴을 씌우면 dx는 어떤 원시함수, 미분하기 전의 함수 fx가 나오고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적분입니다. 그쵸? 원시함수를 찾는 방법. 자, 그런데 정적분은요, 우선 외관상으로 부정적분하고 차이가 뭐냐면 얘도 인테그럴 fx dx는 맞는데 구간이 있다는 거죠. a에서 b까지. 그래서 얘는 아까 말했지만 결국 정적분은 부정적분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된다고 아까 미분을 했더니 원래 함수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린 얘를 부정적분하면 fx 플러스 c라는 부정적분 함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얘는 결국 뭡니까?
A에서 B라는 구간이 존재해요. 자, 이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 의미는 뭐죠? 의미를 생각해보면 어떤 fx라는 함수의 부정적분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결국 부정적분 자체는 요 함수 자체를 가르쳐 주는 거죠. 부정적분은 결국 함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함수 자체의 식을 나타내는 거죠. 함수식이란 말입니다. 요 함수 자체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정적분은 이 함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A에서 어떤 B까지 구간을 정해놓고 얘 정적분의 의미가 뭐예요? 이 구간과 이 함수와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함수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얘는 전체 어디에서? B까지의 넓이에서 A까지의 넓이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까지 부분에서 A까지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이게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A에서 B까지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다? F에다가 B를 넣으니까 결국 N을 무한 등분한 거니까 결국 뭐라 그랬어요? 이 함수값들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즉 B까지의 합에서, 그쵸? 처음부터 B까지의 합에서, 즉 FB의 합에서 뭘 빼는 거예요? FB를 넣은 것의 합에서 결국 FA를 넣은 것, 요 앞부분까지를 빼줘야 되는 거죠. 요 부분을, 그죠? 그래서 FA의 합을 빼주는 요런 결과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요 부분만 남으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린 예를 해보면 결국 FB 마이너스 FA만 남게 되겠죠. 어차피 상수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결국 정적분이란 부정적분을 구해서 그것의 함수값을 빼줘야 되는 요런 부분만 찾아줘야 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는 부정적분은 그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 자체를 구하는 함수식이 부정적분인 거고 정적분은 그 함수식으로 구할 수 있는 요 구간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식이 아닌 하나의 실수 값으로 나온다는 거. 이게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국 부정적분은 함수식 자체를 원시함수의 식 자체를 구하는 거라 함수가 되고요. 정적분은 그 구한 그 부정적분 함수 중에서 A와 B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까지의 넓이에서 앞 구간까지의 넓이를 빼주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적분상수는 서로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정적분에서는 이 적분 상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정적분에서는 그쵸, 이 적분 상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적분에서는 적분 상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은 이렇게 푼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적분 관련 문제를 몇 개만 선생님이 풀어보고 오늘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정적분을 미분하라는 문제입니다. 미분하라. 결국 얘는 뭡니까? 얘를 정적분이니까 부정적분으로 해서 어떤 함수를 구하면 이것의 도함수, 원래 원시함수를 찾는 거죠. 원시함수를 찾는 거니까 결국 4분의 1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t의 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얘를 가지고 다시 1에서 x까지 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뭐죠? 아까 말한 그래서 얘를 앞에서 말한 대로 구해보면 얘는 결국 뭐가 됩니까? x까지의 합에서 1까지의 합을 빼주는 게 돼야 되니까 얘는 결국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의 제곱 플러스 c에서
1을 대입한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C를 빼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를 다시 미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결국 다시 미분을 하면 결국 dx분의 d의 인테그랄 1에서 x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dt가 됩니다. 그쵸? 여기서 미분을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왜 x에 대해서 미분을 했겠어요? 지금 얘를 해놓은 상태를 보면 결국 x에 대한 함수가 된 거죠. 그쵸? 여기서 1에서 x까지의 구간이니까. 그래서 변수가 x이기 때문에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를 미분하면 이 뒷부분은 뭐가 되죠? 상수니까 0이 돼버리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얘를 다시 미분하는 게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얘를 다시 미분하면 결국 뭡니까? 그렇죠. 원래 도함수가 되는 거죠. 이 도함수에 결국 뭘 넣어주는 값이죠? x를 넣어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해라 하면 원래 요 함수가 된다는 거 우리가 부정적분해서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얘는 구간이 1에서 x까지인데 1을 넣으면 상수가 돼버리니까 얘는 0이 돼버리니까 결국 x를 넣어준 값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번에는 다음 정적분을 구하여라, 계산하여라, 계산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적분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겠죠? 그쵸, 부정적분의 원리로 이용해서 얘를 적분해야겠죠. 얘를 적분을 하면 결국 3분의 4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있는데 우리가 정적분에서는 얘를 굳이 해줄 필요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마이너스 1과 2라는 구간이 정해지면서 서로 상쇄될 거니까 여기서는 결국 적분 상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써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겠죠? 내가 지금 3차 함수인데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3차 함수겠지만 여기에서 주어진 구간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 이 구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결국 2까지의 넓이에서 마이너스 1까지 넓이를 빼라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 얘는 2를 대입한 값 3분의 4 2의 세제곱은 8 마이너스 4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3분의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되나요? 3분의 32 마이너스 2 빼기 얘는 마이너스 2와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10인가요? 그쵸?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3분의 32 빼기 더하기 3분의 10이 되니까 결국 3분의 4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14 빼기 2가 돼서 결국 12라는 정적분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말했지만 정적분은 실수값으로 나온다고 했지요. 결국 네. 그러면 해서 얘는 마이너스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6이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하면 마이너스에 3분의 18에서 8을 빼는 거니까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 해서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7에서 27이 아니군요. 3분의 9에서 3분의 1을 빼는 거니까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8이 돼서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우리의 예상대로 음수값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적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간처럼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한 것처럼 구간에 x의 대소에 관계없이 구간을 써줘도 이렇게 구간을 써줘도 x 누가 위가 크냐 아래가 크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대신 위와 아래가 바뀌었을 때는 부가 반대로 된다는 거 요거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적분의 계산하는 법과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분 하는 법을 알아야 정적분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